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의 선봉장 남한산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기본 원리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기본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목균형표는요,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렇게 5가지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26, 9, 52 이 숫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숫자는 우리가 속성값에서 바꿀 수도 있지만 이 속성값은 불변의 숫자다.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과 같은 선언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속성값에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일목산인 일목균형표를 만들었을 때 왜 이러한 숫자들을 중요시 여겼냐? 일목산인은 가장 기본 숫자인 9, 그리고 17, 26, 32, 52 이러한 숫자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일목균형표에 이 9라는 숫자는요, 캔들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이게 5분봉이 됐던 15분봉이 됐던 1봉이 됐던 주봉이 됐던 월봉이 됐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최소 단위를 9로 본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점을 찍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9, 2, 18, 18이지만 1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왜? 여기 하나가 중복이 됐죠. 그리고 이 17에서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비로소 26개가 되는 겁니다. 26개 곱하기 26개는 5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의 숨은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준선이라는 것은 최근 26일 캔들 26개를 말하는 겁니다. 캔들 26개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나누기 2 평균 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25일째에는 25번째 캔들에는 적용이 안 되겠죠. 26번 캔들이 돼야 1번부터 26번 캔들 최고점과 최저점의 평균값이 선으로 이제 표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과 다른 점은 이동평균선은 26일 간의 전체적인 평균값이고 그래서 곡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하지만 기준선은 최고치와 최저치의 나누기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선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준선이에요. 전환선은 최근 9일간의 최고치와 최저치. 그러니까 기준선과 전환선은 비슷하지만 이 숫자가 26개냐 9개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행스팬은 그날의 종가를 26개 후행시킨 선이에요. 이 부분도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스팬이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운이냐 음운이냐를 만드는 선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의 선으로 일목균형표는 구성이 돼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어디 가셔서 잘난 척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한테 일목균형표에 구성된 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 카카오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일목균형표 전체적인 선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선이 후행스팬입니다. 그 다음에 형광색이 기준선이고 회색선이 전환선이에요. 딱 보면 일목균형표는 굉장히 가독성이 안 좋은 게 단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지나 저항선으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눈에 딱 봤었을 때 지금 이 차트가 오르겠느냐 내려가면 더 얼마나 내려가는지 한눈에 딱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6개 캔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2분의 1 지점이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있다. 그러면 이 캔들 앞으로 26개 중에 최고점 어디예요? 여기죠. 최저점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 최고점과 이 최저점에 정확하게 2분의 1 반토막 자리가 현재 이 자리예요. 근데 이제 캔들 하나가 넘어갔죠. 이제 아까는 고점이 여기였는데 캔들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제 고점이 여기가 됐죠. 그러면 아까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2분의 1이 이 자리였는데 캔들 하나가 내려갔죠. 왜? 26개가 하나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점은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기준선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캔들에 이 자리가 되겠죠. 고점이. 그럼 더 떨어졌죠. 고점과 저점이니까. 그래서 기준선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쉽습니다. 현 시점에서 26개 캔들 뒤로 가서 가장 고점과 저점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뭐다? 앞으로 이 기준선이 내려갈지 올라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봅시다. 현 시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26개 캔들 지금 여기입니다. 현재 이 26개 캔들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계속 수평으로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점이 여기가 되고 저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이후에 기준선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뒤에는 그러니까 60분 캔들이죠. 8시간 뒤에는 이제 얘는 기준선이 뚝 떨어지겠죠. 왜? 아까는 여기와 여기에 센터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기와 여기에 센터에 그러면 떨어지겠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캔들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고점과 저점은 계속해서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기준선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기준선이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기준선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일목균형표에서 나머지 선들은 다 빼고 기준선만 가지고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게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는 60분 차트고 나스닥이에요. 기준선 아래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도 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선 온다 매도가 가능하겠죠. 기준선 아래 계속 매도. 기준선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매수로 진입을 해도 됩니다. 근데 다시 완성봉이 됐죠. 음봉으로. 그러면 그 다음 캔들에서 매도 진입. 그러면 또 수익이 났겠죠. 계속 수익이 났고 이제 여기에서 올라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선이 이제 반대로 지지선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준선 위에서는 매수 관점이 되는 거고요. 아래에서는 매도 관점이 되고 이 기준선 자체가 지지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 기준선 하나만 가지고도 거래를 했었어요. 기준선 위에서는 매수, 기준선 아래에서는 매도. 물론 60분 캔들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30분, 15분, 5분 캔들도 이 기준선 매매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모든 선은 다 삭제한 이후에 기준선 하나만 놓고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과거 차트를 쭉 돌아보면서 보신다라고 하면 기준선의 의미를 좀 더 확실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전환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준선은 26개 캔들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평균, 전환선은 9개 캔들의 최고치와 최저치의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준선과 전환선은 어떻게 우리가 보통 보느냐? 지금 현재 회색이 전환선입니다. 형광색이 기준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전환선이 기준선을 깼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도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매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오면 여기서 매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수평을 이루다가 전환선이 비로소 기준선을 위로 돌파를 했죠. 그러면 뭐다? 이 기준선 아래에 있는 선에서 다 매수예요. 다 매수 신호가 나오죠. 여기가 다 매수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드 크로스를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반대로 전환선이 기준선을 데드 클로스를 했죠. 데드 클로스를 했으면 뭐다? 기준선이 반대로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기준선에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준선에서 매도. 그럼 여기가 매도가 되는 거겠죠. 여기는 뭐다? 기준선에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기준선 위로 올라왔죠. 그럼 당연히 이 자리에서 본절에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수평을 이루다가 드디어 전환선이 올라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 이후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깨고 떨어지지 않았죠.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쭉 계속 매수로 대응을 하다가 비로소 이제 이 구간에서 결국은 데드클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색을 입혀봤어요. 기준선보다 전환선이 골드 크로스가 나서 위에 있으면 양운으로 표시를 했고요. 기준선보다 전환선이 데드 클로스가 나서 떨어지면 음운으로 표시를 했어요. 저는 사실 선행스팬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구름대보다 기준선과 전환선으로 별도로 제가 만든 구름대를 더 신뢰를 해요. 보십시다. 현재 양운 구간이죠. 양운 구간에서는 하단이 매수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드 클로스가 났죠. 그리고 음운 구간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 자리도 매도자리가 되겠죠. 여기도 매도자리가 되겠고 이렇게 매도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한눈에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편하죠. 여기에서 골드 크로스가 나니까 뭐다? 다시 양운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선제적으로 매수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못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되겠죠. 정확하게 터치하는 자리. 이렇게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색깔만 입힌 이 자리에서 이 차트를 본다. 그럼 어떻다? 이 구간은 다 매수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이 구간에서는 매수는 생각도 말고 매도로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기준선과 전환선 이 두 개로 색깔을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선이 위에 있으면 양운, 전환선이 위에 있으면 음운으로 표시를 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좋게 간단 명료하게 거래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일목균형표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맞추어 가지고 기준선이 뭔지 전환선이 뭔지만 정확히 한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속성가 9, 26, 52 이것은 불변이다.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제가 선호하는 것은 기준선과 전환선만 가지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사용했던 뭡니까? 이동평균선 뭐 이런 것도 하나 넣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필터링 같은 거 할 경우
경우 좀 더 신뢰도 높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목균형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선 그리고 전환선, 그 다음에 기준선과 전환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남한산성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